네, 안녕하세요.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를 끝장내주실 두 분의 패널 나와 계십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두 사람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고요. 오후 늦게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김성훈 경호처장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4대가 이제 압수가 됐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가 캡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김건희 씨가 네. 부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성훈 경호처장이 영장 다 맞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지난해 12월 중순 네.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경호관들에게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권한 없는 자,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팔면서 그렇죠. 영장 집행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하지 마라. 사실상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관련된 사항이 내란 관련해서 체포영장, 영장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씨가 내란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나.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도 권한 없는 자들이잖아요. 네.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직무가 정지됐으니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합법적인 법원의 판사로부터 발부하던 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그렇죠. 이런 짓을 했다. 이것도 저는 반드시 단죄돼야 할 죄명이 다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경호처의 처장에게 직접 텔레그램으로 뭐 부의가 염려를 한다. 이제 막아야 된다. 걱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이 김 차장이 압수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다 맞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 내용에서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법원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발부한 영장을 자기가 무슨 근거로 막습니까? 네. 본인이 뭔데요? 네. 아무리 경호처 뭐 차장이든 뭐라고 한들 법보다 위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법적에 근거해서 뭔가를 그러면 법적인 걸 네가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말하면 경호처법이나 이런 건 다 하위에 있어요. 네. 그보다 더 하위에 있는 법이니까 이걸 이길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전 두 번째는 아까 대변인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김건희 씨가 뭔데 여기 차장에게 지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있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이 대통령직은 있고 업무에 탄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경호처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굉장한 커다란 직권 남용입니다. 직권도 없어요. 심지어 적금 남용이 아니라 직권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제가 청와대 근무 시절을 기억해 보면 그 여사는 그 경호처에 그 같이 일하는 직원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부장이라고밖에 없어요. 네네. 가족부장. 딱 거기랑만 소통을 하지 나머지 경호처는 본인이 뭐 연락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뭐 그렇게 뭐 직접 사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뭐 막으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예 정말 그럴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자숙하고 관저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 가서도 안 되고요. 연락해도 안 되고 뭐 지시는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김건희 씨는 아무런 뭐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저는 뭐 그거는 그냥 다 카더라고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믿고 있지 않지만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조롱 아닌 조롱을 합니다. 도대체 니네 무슨 사이인데 맨날 이렇게 텔레그램 연락하냐. 그러니까 그
그 경호처장은 대통령과 이렇게 연락해도 문제가 되지만 네. 여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매우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 네. 거기서 네. 이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연락하는 거 보고 뭐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과 아, 뭐 이렇게 뭐 그랬죠. 장관이랑도 그러긴 했죠. 얘기하고 뭐 사실 의원이랑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러잖아요. 비대위원장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경호처에 있는 그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 여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국민이 조롱 섞인 뭐 네. 해학적인 이야기로 그런 네. 얘기를 하겠습니까?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시에는 직무정지 상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에 이 김 차장하고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대요. 시그널로 이제 했는데 그때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좀 걸리는데 네.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본인을 국군 통수권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나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아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네. 경호관들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경호관들도 직무가 정지된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따라요.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킬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무법천지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성훈 경호차장은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이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 왜 내란 속에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피의자의 지시를 받습니까? 저는 사실상 김성훈 경호처장이 내란 속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내란 속에 피의자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내란 잔당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처장은 단순히 이 뭐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네. 이번 내란 관련해 갖고 또 입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내란 피의자의 지시를 왜 받습니까? 이거 말고도 비화폰 관리 저기도 있으니까 의혹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란과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깊숙이 관여되지 않았다면 네.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란 속의 피의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네, 네. 뭔가 깊숙이 개입돼 있고 이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수계가 죄가 확정됐을 경우에 본인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충성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잠시 저희가요, 다시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네.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하셨나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관계로 걷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오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죄목이었나요? 그분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어요. 그때 미르재단과 연관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당시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분이 아마 빠져나갔던 사건을 다시 그게 15년 유효기간이 있는 사건이라서 그에 해당하는 것을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명을 제대로 모르겠는데 뇌물 공갈 혐의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에 범죄에 네.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 그런가 그렇습니다. 하면 네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다시 이제 9번째 방통위법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가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위헌성이 상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가방위에서 두 가지 법을 했습니다. 지난 1월달에 방통위 이번에는 이제 그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된 거고요. 그 이전엔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법안을 저희가 그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네. 그걸 거부권 하나 행사했습니다. 그 법은 텔레비전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데 지금 분리징수로 인해서 1,000억대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KBS하고 EBS가. 그래서 통합징수를 하면 보다 수월하게 수신료를 그러니까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바꾸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방통위 설치법은 지난번 그 이진숙을 탄핵했을 때 2명이서 위법적인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3인 이상이 있을 때 방통위가 그 제적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법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 법안을 거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상목 그 장관은 방통위 설치법과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된 두 가지 법을 거부한 관계로 저희는 가방위 차원에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9가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탄핵을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장관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통해서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그 탄핵 심판 선고일이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탄핵 그렇습니다. 선고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더 먼저 나오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본인 재판소에서 공언했던 바, 즉 대통령을 먼저 최우선에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함께 분노, 그리고 왜 이렇게 더디되는가에 대한 초조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본인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부수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네. 포함한 것을 같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드시 유언의 소지가 있다, 유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4일 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최근에 있는 그런 일련의 전체 흐름을 보면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당연히 위법한 일이지만 지금 최근에 나머지 것을 다 기각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0대8로 인용하기 위한 그런 그 수순밟기가 아니냐라는 관측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또 정서적으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인 시위를 헌재 앞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네. 백혜련 의원은 날계란을 이제 눈 쪽으로 맞으셨고, 이재정 네. 의원도 6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이런 네, 일들이 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것이 이제 12.3 계엄을 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의 폭동에 대해서 그 청년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으로 폭력을 부추겨서 폭도들의 그런 일상화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전히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거친 언사, 욕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표현을 할 때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관저 앞에서 윤석열이 연행되는 것을 방어하고 막은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와 경찰의 제대로 된 그런 그 수사나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막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후라도 저희가 어저께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네. 경찰이 그래도 좀 소극적이지만 주변을 좀 정화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욱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행안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네. 현재에도 김성훈 경호처장이라든지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네. 나온 바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 메신저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서로 나눈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네. 네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을 했고, 이번에는 평의위원회에서 함께 이제 그 논의의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점을 존중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경호처장이 개선 장군처럼 나올 때 옆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검찰에서 나왔던 김건희가 그 곤청이 있으면은 쏴버리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발언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이 충분히 반영돼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뀌어도 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강하게 그렇습니다. 제기되고 네.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최상목은 본인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로부터 응공을 입은 거고, 그것을 보훈하는 차원으로 지금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게 간통되는 행사가 지금 평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희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탄핵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 저희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는 저희는 탄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와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지시를 전달하고 지시에 따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건 경호처 직원과 일개 공무원과 대통령과 또 여사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원의 영장, 합법적인 영장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거부를 하고 물리적으로 막는 데 있어서 네. 셋이 공모했다. 이 공모한 증거가 그냥 나온 거죠. 저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네. 내란죄, 내란 은폐죄, 여기에 기인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됐으면 김건희 씨의 내란 은폐죄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 더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김건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그럼요. 된다. 아니, 내란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역할을 일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네. 중간에. 그럼 그런 증거들이 다 있으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내란 수괴 관련 뭐 어떠한,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내란 관련 범죄를 저는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방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네. 근데 왜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주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경찰들을 초고속 승진시키면서 사실은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은 윤석열 편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 내란을 단죄해야 되는데 아직도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성역이었다. 저는 이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증거물이 있는데 김건희 씨를 수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아, 그러게요. 일단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오늘 이제 실질 심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 따른 적 없다. 법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뭐 네. 내가 부인한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저의 생각에는 이제 이른바 핸드폰이 그냥 일반 휴대폰이 3대, 비아폰 1대에서 4대가 이제 압수수색 당했고 지금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요게 나온 건데요. 네. 지금 이거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 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서로 오고 가고 메시지 나누고 뭐 통화한 내역이나 이런 거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김건희 건 하나, 윤석열과의 그 뭐 메신저 하나 이것뿐인데요. 지금 뭐 이게 나와 있는 것만 이것이지 실제로 경찰은 더 많은 증거물을 갖고 있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정 보면은 대화 내용도 참 너무 유치하고 준법 정신도 전혀 없고 뭐 네.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공사 구분 안 되고 뭐 시스템도 없고 절차도 없고 그런 게 너무나 드러난다고 봐요. 저는 이 윤석열이 흔들림 없이 단결하고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만 생각한다라는 이 말에 정말 역겨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였다면 우리 국군을 더 보호해야죠. 근데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도 못하게 숭고하게 정말 업무를 하고 있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을 계엄군을 만들어 버렸어요. 불법 계엄군을. 네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태에서 나오지만 외환을 일으켰던 여러 정황들, 뭐 스텔스, 뭐 헬기, 뭐 무슨 아파치 헬기를 높이 띄워서 소위 말하면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게 했던 네네. 이렇게 우리가 자극해도 되나 두려웠다라는 공포를 주게 한 이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서슴치 않게 할 수 그렇죠. 있죠? 정말 역겹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성훈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 정말 이 사람들이 숭고하다는 의미를 네. 알긴 합니까? 숭고하다는 것은 우리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이럴 때 숭고를 쓰는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정신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숭고한데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자의 말에 대해서 숭고한 임무 수행한다는 것은 전 이 숭고라는 단의 그 말에 정말 모욕적인 단어다. 윤석열한테 감히 이 숭고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모욕적인 단어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예요. 이거 뭐 막아라. 막겠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네.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네. 더 문제. 매우 심각하고 수준 낮고 저질스러운 집단의 한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요즘은 경찰이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주요 공범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적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는 없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찰도 모자랐네요. 윤석열은 뭐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네. 김건희는 아직도 성역입니다. 진짜 이 V 제로가 네. 김건희 씨가 맞았나 봐요. 아니 분명히 공무집행 방해, 내란 증거 인멸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그러네요. 증거가 있는데 네. 왜 김건희는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정말 이상해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성역은 김건희 씨였다. 네. 이 증명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뭐 성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때 어디 무슨 김건희를 찬양하는 어떤 분은 김건희는 성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녀다. 예. 성녀라서 성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나와 있던 여러 비리 혐의들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이른바 뭐 이채, 양명주, 경천계 다 모든 것에 타고 가면 그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씨라는 게 우리가 여러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사를 못하고 검찰은 오히려 가서 핸드폰을 상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그동안에 김건희 씨 관련되는 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한번 별명을 지었었거든요. 김건희에 대해서. 네. 촉법 여사다. 촉법 여사. 촉법 여사. 그러니까 촉법 소년들 있잖아요. 네, 촉법 여사. 법을 다 피해가요. 어. 촉법 여사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제 그 촉법 촉법이 윤석열도 스며들었습니다. 윤석열도 어느 순간 촉법 아저씨가 됐어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정말 누구보다 너무나도 단호한 법의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후쯤에는 이제 이 실질 심사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이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속이 돼야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실 서부지방법원이 그렇게 폭력 소요로 약탈당한 가장 큰 이유도 네. 그 경찰과 공수처의 두 번의 내란숙의 체포 작전에서 경호관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네. 극우 지지층들이 야 저거 봐라 경호관들도 저렇게 기관단총 들고 설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런 것이 과열되면서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법을 어기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법을 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혼란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저는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를 방치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사법부는 반드시 네. 이 두 사람 구속시켜야 됩니다. 구속이 빨리 되어야 한다. 구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이게 구속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법치국가임을 포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김성훈이 저질렀던 범죄는 차고차고 넘쳐요. 언론에만 나와 있고 공개되고 확인된 것만 많아요. 이미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도 혹은 과거에도 증거인멸을 계속 했습니다. ING 중이에요. ING. 네. 그러니까 비아폰 삭제 지시라던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니까 경호관들에게 뭐 증언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하게 교사한다던가 그리고 뭐 본인에게 항의하는 그런 뭐 정의로운 경호관에 대해서 당연히 법을 따르는 경호관을 해임 조치한다던가 그리고 지금 아까 나왔던 이 메시지도 보면 법에 의해서 나온 영장을 본인이 무슨 자기가 초법적 권력도 아닌데 왜 그거를 방해하고 안 하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한 게 또 뭐냐면 오늘 이제 서울지법 영장심사 출석해서 이런 말을 또 해서 제가 너무 또 분노를 뭐라고 했는데요. 했나요? 만약 제가 죄를 졌다면, 죄를 졌어요. 네. 졌으니까 구속영장 간 거예요. 뭘 만약 제가 죄를 졌다면입니까? 네. if가 어딨어요? 그럼 네. 영장이 왜 나옵니까? 네. 죄를 졌다면 사법 절차상 벌을 나중에 받겠다. 아니 진짜 자기가 뭔데 나중에 받는 걸 결정해요? 네. 자기가 판사입니까? 네. 근데 이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많다. 지금 나라를 쪼개뜨린 건 계엄을 일으킨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집단이 나라를 쪼개놓은 거지. 네. 이게 어디서 할 말이에요. 윤석열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아니요. 이재명 대표 지금 무슨 뭐 살해 혐의 있잖아요. 하려고도 하고 무슨 뭐 암살한다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뭐 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위해 우려가 훨씬 많고 실제로 지금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 여성 의원님들 비롯해서 뭐 계란 맞고 지금 머리채 잡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위해 우려는 사실 야당 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말 자체로도 거짓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본인이 뭔데 불구속을 하겠다. 불구속 자기는 안 된다. 뭐 법을 나중에 밝겠다. 아니 이제 내란숙의 부부랑 그렇게 하도 초법적인 일, 무법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도 같은 급이라 생각하나 봐요. 난 무법적이지 법이 무슨 상관이야. 영장도 다 안 되고 가짜고 구속도 되면 안 돼. 본인이 그래서 스며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부부 일당들에게. 네. 매우 괘씸해요. 이 김성훈 경호처장이 약간 선을 넘었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제 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자 김 차장이 명령 거부자들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도 하고 또 주요 임무에서 배제하는 그런 것도 이광호 본부장이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성훈 경호차장의 신분이 네.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국가 공무원 공권력이 어떤 법을 집행하는데 그것을 막고 그럼 본인이 가서 막으면 되잖아. 네, 네. 근데 왜 부하 직원들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부하 직원들이 본인의 위법한 지시를 안 따르니까 죽여버리겠다? 네. 얼마나 이 특권 의식에 쩔어 있습니까? 특권 의식. 아니 왜냐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이 저지르면 되는데 그것을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특권 의식에 쩔어 있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권력을 굉장히 사유화했다. 경호처장까지도. 그럼요.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어길 생각을 합니까? 네. 공무원은요. 국민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네. 법을 지켜야지 공무원이죠. 네. 이자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도 내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여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무집행 방해 이게 아닙니다. 네. 내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근데 이 대통령실은 왜 자꾸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아니 무섭네요. 깡패들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경호처 완전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완전 무법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잔혹하죠? 잔인한 폭력성을 다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윤석열은 뭐 칼로 쑤셔, 총으로 쑤셔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러지. 김건희 씨는 뭐 총 왜 안 쓰냐? 뭐 이재명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네. 아, 그 죽는다는 얘기 그렇게 함부로 해요. 네. 그리고 이 지금 김성훈도 죽여버리려다 그러고. 아니, 이게 정말 뭐 신분상에 정말 뭐 내가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정치적 생명을 죽인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물리적 생명을 죽인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예요. 네. 그 대통령 부부는 뭐 아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국가 원수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죽인다는 말을 어디 길거리 저작거리에서 하지 않을 그렇게 유치하고 저실스러운 단어를 막 씁니까? 저는 반대로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부부가 네. 어디 가가지고 누가 말 안 들어서 야 쟤네 죽여버려 이러면 언론은 이렇게 또 조용할까요? 저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국민들과 언론도 이제 이미 포기야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여기들은 원래 그렇다. 저들의 수준은 죽인다, EXX, 저 XX, 뭐 총으로 쏴버린다, 칼로 쑤신다 이런 말을 해도 쟤네들은 뭐 윤석열이 했네, 네. 김건희가 김건희 했네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이게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맨날 죽인다고 막 얘기하는 게 그냥 자기들끼리도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안에서도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비비님 저희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H님 또 심심한 여행가님 오늘도 오셨고요. 임세은 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개그 코드가 맞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 김지호 대변인 목소리 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건희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번 정권을 나의 정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두 번째는 형사처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남편의 비상계엄 선포 주장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대변인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에 네. 경호처에 가서 경호관들을 질책한 거잖아요. 그렇죠.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이런 때 사용해야지. 네네. 요걸로 봐서는 김건희 씨하고 경호처 일선 직원들도 굉장히 격이 없게 지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병들 머슴으로 생각했던 것 자기 같아요. 사병들 머슴.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거 보니까 네. 김건희 씨는 경호관들을 머슴처럼 생각했지만 경호관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 다 듣고 있다가 다 경찰에 가서 네. 진술을 한 거잖아요. 네. 양심 있는 그런 거 우리. 봐서는 김건희 씨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 대단한 착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총을 갖고 쏘고 싶으면 본인이 가서 쏴야지. 왜 멀쩡한 공무원 경호관들 아니 그렇잖아요. 네, 왜 네. 남한테 시킵니까? 네. 제가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씨는요.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구치소 수감됐는데 면회도 안 갔어요. 그렇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이 강아지 산책시키느라고. 그리고 떡국 올려놓고 세배할 때 네. 코빼기도 안 보인 사람이 김건희입니다. 네. 아니 가족인데 그래도 면회는 가야 되는데 면회조차 안 갔다 이거죠. 그래놓고 무슨 경호관들을 질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쏘겠다. 자,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표 300번 이상 압수수색 당했고요. 네. 15건 이상 기소당했고요. 네. 배우자까지 정말 망신이란 망신은 다 샌드위치 먹었다고 망신이란 망신 다 줬습니다. 저도 네. 경기도청 근무할 때 샌드위치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포도도 먹고 네네. 일 열심히 하고 네. 경기도정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간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 막 그런 것까지 다 꼬투리 잡아갖고 비리가 없으니까 샌드위치 먹고 포도 먹은 것까지 전부 다 그냥 기소해놓고는 네. 야
저는 진짜 이런 거 보면요.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권력 99% 윤석열 내외 김건희 씨가 휘두른 거 아닙니까? 네. 야당, 야권 대표로서 저는 민주당 1%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1%한테 본인들이 결국은 못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1%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명분이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총선에서도 밀어주고 지지율도 높았던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무너진 거야, 권력이 아무리. 그럼 자기 탓을 해야죠. 왜 이재명 대표 탓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간 대통령이어서 아니었잖아. 내란도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그러면 윤석열을 탓해야지 왜 이재명을 탓합니까?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계엄을 한 건 윤석열인데 방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왜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건가? 내란을 그럼 일으킨 게 김건희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내란의 주범이 내란의 어떻게 보면 원흉이 김건희는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 성공할 줄 알았겠죠. 김건희 씨는 뭐 여러 시나리오를 딱 듣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괜찮거든. 보니까 뭐 영연백도 막 3,000개 미리 준비해놨죠. 뭐 종이백 있었죠. 노상원 수첩보면 막 수거 대상 쫙 있고 거기에 절단기 있다고 그러고 정치인 체포 그 얼마나 시나리오는 완벽했겠습니까? 네, 그런 시나리오를 네. 김건희가 다 알고 있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왜 성공 못했냐라고 저기를 어디 좀 질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착각한 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치 국가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었던 거를 이 무식한 김건희는 몰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일부에 있는 정의로운 군인과 경찰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고 또 우리 위대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하게 뭐 영연백을 만들어 넣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 사실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삼선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나중에 통일 대통령을 되려고 했던 그런 야망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남편까지 끌려갔습니다. 이게 법치 국가는 당연히 끌려간 게 맞아요. 아무리 본인들이 권력 대통령 권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민의식과 우리 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끌려가니까 근데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열받고 속 터지고 나도 죽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왕 죽는 거 저 정적 저게 다 이재명 때문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을 타인 탓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이 정권과 윤석열 부부는 항상 남 탓했었습니다. 네네네. 뭐만 잘못하면 이건 뭐 야당 탓, 뭐 이재명 탓, 지난 정부 탓 그렇게 했는데 이번도 계엄도 본인들이 일으켜놓고 이것도 이재명이 또 했네? 이재명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탓을. 그러니까 참 너무 이 무식함과 이 비도덕성 그리고 잔인함에 제가 다시 한번 놀랬고요. 참 김건희 씨는 가만 보면 굉장히 잔인성이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총 쏴서 누굴 죽인다. 네. 뭐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야당 대표를 죽인다. 나도 쏴서 죽인다. 이런 얘기하고 뭐 김성훈 경호 차장한테는 회를 먹을 때 작살로 잡는 게 맛있다면서요. 그래서 작살로 회 잡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아니 내가 사는 것 내가 편안한 것 이외에는 타인의 죽음이나 희생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잔인성과 폭력성이 저는 이번 사건에서 다 드러난 거다. 여실히 드러났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에 대한 상설 특검이 어제 이제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혐의들이 엄청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뭐 명품 가방 수수도 있고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도 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도 있고요. 엄청 많은데 이거 전부 다 수사 대상 맞죠? 네, 전부 다 수사 대상인데 저는 이 지금 혐의가 네. 엄청 많지만 네. 이 엄청 많은 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김건희 씨의 범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범죄 유형을 한 5개로 네. 한번 추격해 봤는데요. 범죄 유형을 5개로 첫 번째로 정리하시네요. 매각 매직, 주가 조작, 네. 부동산 투기, 사기, 뇌물 요 5개 범주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밝혀진 것은 그러니까 뭐 야당이나 정말 정보도 없고 뭐 제보 받고 언론에 나온 것들 정말 일부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막 그 근저에 지금 그 범죄 이 5가지 제가 봤을 때는요. 제대로 수사하면요. 정말 수백 가지 범죄가 다 나올 것이고 상설 특검이 생각보다 검사 숫자랑 수사관 숫자가 적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다 수사할 수가 없고 일단
일단은 지금 검찰하고 경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데 반드시 특검으로 이 5대 범죄 수백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조리 수사해가지고 아주 단죄를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5가지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범죄로 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아마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나온 게 이것만이 이것만. 아닐 그나마 이렇게 나온 게 요만큼 나온 게 네. 요것만일 것이고 네. 저는 더 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데요. 아.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라고 해서 불법 학력 조작, 경력 조작, 그다음에 주가 조작, 네. 그다음에 나중에 땅 조작, 도로 조작, 그다음에 이름 조작, 뭐 더 나아가서는 신체도 조작 얘기도 나오고, 뭐 남편도 조작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네. 별의별 조작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그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만 수가지 이미 그 자료도 그 넘치는 탄핵 사유들에 있는 그 비리 혐의에는 김건희가 안 낀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김건희가 껴 있어요. 지금 뭐 최혜병 문제도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뭐 윤석열이 직권 남용한 거고 그러네요.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닌데 네. 하고 보면 이종호 씨라고 네.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흑진주파 네. 거기 또 김건희 연결돼 있고 네. 주가 조작 공범이고 네. 뭐 다 연결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네. 뭐 세관 마약의 세관에서 마약 무마시켜준 네, 거에도 그것도 있죠. 김건희가 있는 거 제기되고 아니냐라는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또 있고요. 지금 삼부토건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삼부토건의 회장 조남욱 예전에 회장 네. 조남욱은 윤석열 김건희랑 그 선복해준 중매서준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네. 어디든 안 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본격적인 김건희 수사 들어가면요. 우리 국민이 정말 까무러칠 만큼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고 지금 김성훈이 구속되고 나면 지금 도는 얘기가 뭐냐면 김건희 관련된 엄청나게 또 나올 거랍니다. 김성훈이 구속되고 나면 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배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피 의혹인가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제가 미리 예고로 얘기해 놓은 거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네. 들리는 다 얘기만 알고 드리면 있다. 보고 있다. 배는 감옥 갈 때는 배 타고 못 갑니다.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상설특검이 제대로 진행이나 될 거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아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국회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12월 달에 내란 특검도 특검도 있었는데 내란 상설특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 네. 이건 하겠어요? 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그렇게 판결 내렸는데 그것도 지금 20일 넘게 헌재도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풀어주고 네. 재벌들하고 시덕거리고 네. 친윤 경찰관들 승진 그다음에 국회에서 넘어온 거부권 9개나 벌써 거부권 남발했죠. 네, 이런 네.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각종 이권 개입과 국회 모시는 마음껏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하는 그런 저는 내란숙의 대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상설특검도 추천하지 않고 뭉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안 되는데 지금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최상목에 대해서. 이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쓰지 말아야 할 권한, 대행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권한은 마구잡이로 하고 있고 반드시 최소한으로 써야 되는 권한을 지금 안 하고 뭉개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지금 계속 받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지만 지금 최상모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명색이 경제부총리였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내란 수계 때문에 계엄 이후에 나라 국가 경제가 박살났어요. 약 보이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자료로만 뭐 봐 있으면 900조 네, 가량이 네. 손실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잠재력까지 보면 2,000조 가량의 손실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걸 하루빨리 정리하고 경제부총리라면 최소한 네. 과거에 이 빨리 국난을 극복해서 경제가 좀 위기에서 돌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는 그런 생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어젠가 그제는 가가지고 퍼스널 컬러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인가 어디 경주 가가지고 떡 맺히고 있더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본인이 떡 맺힐 때예요? 아주 바쁘십니다. 왜 사진 찍느라고. 국민들은 지금 그 떡 한 조각 못 먹고 그렇게 그 가게 폐업하고 부채 많고 그리고 일단은 피가 말리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남도 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국가의 위기를 좀 이만큼이라도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몇십 년 동안 받았던 그런 양심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요. 지금의 이 혼란을 빨리 정돈을 하는 게 그나마 본인이 국가 세금 받았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이자도 반드시 처벌돼야 됩니다. 예. 임세영 소장님, 네. 그 퍼스널 컬러는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네. 죄수복 제가 퍼스널 죄수복이라고 컬러가 딱 맞더라고요. 어저께 혹시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것을 고르려고 했던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 네. 파란색, 그렇죠. 녹색, 그러니까요. 파란색. 요즘 제일 바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 이슈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뇌물과 공갈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5년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에 이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다. 이때 검사가 수사 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기소조차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전담하는 국회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잘 아는데요. 전문가시다. 이 사항을 잘 아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돈을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후원받은 네네. 그것을 봤는데 이 16개 기업이 다 재벌 굉장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4대 재벌 큰 기업들은 돈을 그 액수도 커요. 몇백억씩 막 내고 아니 그랬다고. 뭐 몇십억 뭐 이런데 네. 그러니까 규모만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낸 게 아니라 큰 데는 많이 걷고 네네. 제가 볼 땐 매출액으로 이렇게 좀 나눈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불명을 했는데 한 4대 기업까지는 언제까지 돈을 내 하니까 돈이 착착착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근데 5등부터는 그 돈을 막 안 내려고 쪼개서 막 이것도 내고 막 그리고 나서 막 쭉 버티다가 나중에 막 할 수 없이 내고 자 그러니까 제가 야 재벌 기업이라도 이렇게 돈을 다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요. 막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몇 달을 버티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이 안종범하고 그때 이 최상복 이 당시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 압박을 넣지 않았다면 돈이 완납이 안 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대 기업은 그냥 돈 팍팍 내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 막 돈 막 활구 내듯이 막 쪼개서 막 몇 억 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기업들이 막 돈을 안 내려고 버틴 그 정황들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이 경찰 수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안종범 수석이 굉장히 그 처벌을 세게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안종범 수석 혼자 했겠습니까? 최상무기가 그때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강제수금을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씩 나누고 언제까지 내라 이 최후 통첩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86억이라는 돈을 낸 거지 재벌들이라고 해서 돈을 순순히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갈죄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뇌물이나 공갈 혐의.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재단이라는 것의 목적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내서 이 재단이 뭐 공익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 무슨 재단에 돈을 내기도 하고 네네. 후원금 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재단 같은 곳에 재단 누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신 권양숙 여사가 야 니네 안 내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고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다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재단 취지를 이해해서 내는 건데 이거는 사실 소위 말하면 깡패들 용어로 삥 뜯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네. 보면은 네. 조직 폭력배 뭐 두목 우두머리들이 어디 가게 같은 거 가서 막 부시면서 요새 장사 좀 잘 된다며 뭐 좀 없어 뭐 이렇게 네. 뭐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국가에서 이런 짓을 했던 걸로 전 의심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렇게 맞죠? 한 거예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대기업 뭐 삼성, LG, 뭐 현대 이런 데도 이 취지 달리면 내고 싶겠습니까? 기업들이 어떤 데인데요. 가장 이윤을 중요시하는 데인데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라도 국가기관의 권력이 무섭고 눈치 보이기 때문에 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눈치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거의 강압적으로 그 폭력배가 삥 뜯듯이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범죄가 이렇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네. 이 최상목이 그 당시에 이른바 그 기업을 압박해서 이걸 많이 받아냈는데 피해갈 수 있었다면 단 하나밖에 없죠. 윤석열이 검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둘은 약간 경제 공동체라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정말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협박으로 돈을 뜯어냈으니까 네. 이 기업들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고 다녀서 이게 터진 겁니다. 그나마. 억울해가지고. 억울해서. 예. 아니 지금 그렇죠. 20세기에 이렇게 돈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이렇게 재단 차려가지고 저기 뭐야 퇴임 후에 잘 네, 먹고 네. 잘 살 뭐 하나는
뭐 한국의 문화를 알린다면서 네. 세계적으로 밥 먹으러 다니고 그렇죠. 하나는 K스포츠 재단 해가지고 또 최순실 씨 딸이 체육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승마 맞아요. 이런 거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제보하고 다녀서 이게 터진 겁니다. 그때 아무튼 윤석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줘서 최성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야5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네, 여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정말 탄핵을 하고도 12번은 더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 당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외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기재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까지 직무 정지시켰을 경우에 민생 파탄, 국정 혼란을 생각해서 그동안 참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참고 있는데 최상목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퍼스널 거부권을 컬러나 하고 다니고 떡 매치러 다니고. 떡 매치로 네, 다니고 다도 수업도 들었더라고요. 거부권이나 남발하고 네. 지금 다도까지. 대한민국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언제 표결할지 모르지만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견제,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오늘 발의를 했으면 이제 국회법상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 부분이 발의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 날 24일에서 72시간 이내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 27일에 원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날 보고하고 그 다음 날 표결할지 아니면 27일에 보고하고 28일에 표결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장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묘하게 타이밍이 뭐 그런데 이제 한덕수가 월요일 날 탄핵 선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결정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덕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덕수도 최상목이도 탄핵 100번도 더 시키고 싶죠. 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파면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고비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에 약간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한덕수의 탄핵은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고 나면 최상목이 탄핵되는 게 굉장히 수월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국정 운영에 공백은 없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이 야 5당과 민주당 포함해 시적절했다. 시적절하게 한 것 같고요. 이미 그 최상목도 위헌적인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이미 오히려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했던 위헌적인 행위가 훨씬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재 결과가 나왔음에도 네. 무시한 거라서 그 무시한 3주 거죠. 가까이. 예.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탄핵 사유가 될 거예요. 임명을 안 한 것. 그다음에 헌재에서 이거는 위헌적이다. 임명 빨리 해라라고 했는데 그 무시하고 깔고 뭉개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저는 가장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민주당과 뭐 야5당 민주당에서 특히나 최상목을 약간 견뎠던 것은 그 앞서 말했던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고자 하고 그래서 최상목까지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좀 청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상목이 또 나가면 다음 타자 누굽니까? 이주호입니다. 네. 그다음 또 줄줄이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화려한 면면이 없습니다. 네. 국무위원들이 네. 너무나도 화려해요. 아, 정말 누구 나쁜 하나 쪽으로 믿을 사람이 없는 것 누구 같아요. 하나 지금 서로 경쟁해요. 네. 누가 후지나. 네. 그거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라인업을.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랬던 점도 전 고려가 됐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선고일이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해석들이 분분한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도 있었고 네. 사실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유해를 가릴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제 다른 사건부터 재판 결과를 내놓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가의 미래, 네.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윤석열 내란숙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그쵸. 듭니다. 지금 여러 많이 가지 아쉽고요. 피해갈 수 없다. 밀린 숙제 뭐 뒤로 미룬다고 숙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으면은 빨리 맞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지금 경기도 너무 죽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분단 국가인데 이 리더십 붕괴 이렇게 대한민국이 녹록한 나라 아닙니다. 네. 지금 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헌재에서 다음 주에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럼요.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한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을 예상하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부터 복귀시켜서 국정 운영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물론 한덕수가 내란의 공범에 의심되는 일도 많고 하지만 일단은 그 최상목도 이제 나가리를 나가리를 최상목에 대한 요새 감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최상목의 이제 탄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국정 운영 안정 그러니까 일단 복귀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네.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조기 대선 모드를 해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 정도일 것이고요. 아마 여기서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한덕수가 갖고 있는 기존의 범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범죄 혐의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대로 형사재판이나 뭘 통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 규명하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임시 방편이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지금 헌법학자들 100여 명이 빨리 이건 탄핵을 그러니까 빨리 선고라도 빨리 해야 이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심지어 외신에서도 사실 오늘이죠. 21일에 탄핵이 그 발표가 파면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너무 국가적 혼란이다.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다. 맞아요. 이런 식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빠른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자, 일단은 바랍니다. 비상계엄 관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 혐의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헌재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국힘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되는 거다 탄핵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그분들은 네. 뭐 그냥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아전인수다. 뭐 그런 분들이라 뭐 네. 사실 논평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내란 잔당들이고 네. 국회가 침탈당했을 때 국회 나타나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무슨 뭐 세트도 아니고요. 무슨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봤고 본인들도 실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면 그냥 좀 쉬운 용어로 그냥 빼박 수준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기각을 희망하겠지만 그냥 희망회로만 많이 돌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덕수 싶네요.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위헌적인 상황보다 위헌으로 의심되는 행위들 아니면 시도하다 말았던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황은 의심되지만 과연 맞을까라고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것들. 네. 국무회의 소집도 본인 안 했다고 주장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그 공동정부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냥 기자회견 했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기름장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쏙쏙쏙쏙 빠져나가는 걸 마련해놔서 아마도 그 부분이 헌재에서 좀 판결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탄핵까지 이를지는 예, 않을 것이다. 지켜봐야 될것 이렇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또 딴지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의결 정족수예요.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냥 뭐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미 한덕수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그렇지만 헌재 어떤 최근의 탄핵 재판의 흐름을 보면 네. 정말 법 위반이 확실하지 않고 뭔가 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인용이 다가온 만큼 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좀 기각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점쳐봅니다.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잘했다. 논의가 네. 이거 뭐 그것까지 하면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런 말을 했던 분들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을 수행하고 있는 나의 업무가 내 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이해가 쏙 되네요.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예요. 네. 그럼 총리에 대한 탄핵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국민의힘 쪽이 이제 탄핵이 윤석열 파면이 가까워져 오니까 이제 막 급하니까 이것저것 다 던지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그동안 희망회로 돌리시라 며칠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고 많은 이제 법조계 쪽에서는 금요일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소장님 우리 광화문 집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몇 시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네. 내일은 좀 대규모가 모일 것 같다. 마지막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지지난주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네. 진짜 정말 이번 주는 마지막이 됩니다. 네. 네. 내일은 좀 네. 마지막이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내일 다들 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광화문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뉴스 프라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탄핵과 파면의 그날까지 오후 6시 반마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요 4시에서 6시 사이에 저희가 또 집회 현장과 함께 연결해서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